국어교실 사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마지막 단원에 들어왔네요. 마지막 단원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입니다. 시작한 지가 며칠 전인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단원이 됐네요. 자, 먼저 이번 4단원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울까요? 관련된 영상 한 가지 볼까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속에서 태어난 난타. 난타는 그 뒤 각종 진기록을 세우며 한류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很精彩也很搞笑所以他推荐我们来韩国也要看看乱打神厨 지난 1999년 영국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 전회 매진. 2006년엔 국내 최초로 외국인 관람객 100만 명 돌파. 드디어 17년 만에 1000만 관객 돌파라는 위협을 쌓았습니다. 네, 난타와 관련된 영상이었는데요. 문화의 힘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실뜨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 실과 연결된 그림들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거죠? 네, 뭔가 데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강이 오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길에서 사람들이 자는 것 같죠? 여기는 아마 최전방에 그런 철책 건물을 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어떻게 됐어요? 네, 문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무엇에 대해서 배울지 또 김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을 받아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 생활을 풍족하게 할 만큼의 넉넉함과 남의 침략을 막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이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의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적인 이유는 도덕적 양심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마음만 가지게 되면 현재의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20억 인구가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길러내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예, 김구 선생님께서도 문화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중간에 참 와닿는 말이 있는데요. 도덕적 양심과 사랑을 통해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 비슷하죠? 지금 남북 간의 대화 모드를 통해서 세계의 평화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단에서 어떤 내용이 수요일까요? 여기 학습 내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성장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크게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번 첫 번째 주제 경제성장의 그림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진 보니까 저 뒤편으로는 매우 높은 건물들이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 건너편으로는 판자촌의 거의 폐허 같은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교과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무엇인가요? 빈부격차.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커진다는 것. 두 번째, 자원 고갈.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고 있죠? 세 번째, 노사 갈등. 노라는 것은 노동자고요. 사라는 것은 회사입니다. 회사. 이 노동자와 회사가 어떤 갈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있네요. 여러분들 사회에서는 특히 그래프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이 보라색이 무엇이에요? 네, 보라색은 고소득층, 돈을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중산층은 중간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저소득층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고소득층이 17.5%래요. 100명 중이라면은 17명 정도가 부자였다면 2014년에는 19명으로 늘었네요. 자, 반대로 저소득층, 삶이 어려운 사람은 100명 중에 7명이었다면 1990년대는요. 근데 2014년 최근에는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계층이 무엇이냐면 이 중상층이래요. 결국 중산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건강하고 계속 발전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보세요. 1990년도에는 100명 중에 75명 정도가 중산층이었다면 2014년 최근에는 7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다는 걸까요?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으면서 사회의 그런 견고한 기반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첫 번째 경제성장의 그림자 빈부격차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딱 여기 온도가 나와 있네요. 그럼 무엇이겠어요?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에너지 고갈입니다. 에너지 고갈, 자원 고갈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5학년이 쓸 수 있는 쉬는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해보세요. 일반부터 차례를 쓰는데 일반이 정말 많이 쉬고 싶다고 30분 쉬어버렸어요. 그럼 2반부터 5반까지 쓸 수 있는 시간은 30분밖에 없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2반이 또 한 20분 썼다고 해보세요. 그럼 10분 남았죠? 그럼 3반이 또 10분 써버리면 4, 5반은 쓸 수 있는 시간이 없겠죠. 이런 것처럼 지금의 편리함을 위해서 지금의 자원을 마음껏 써버리면 우리 후대는 쓸 수 있는 자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만 잘 살면 될까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 딸들 낳을 텐데 그 아들, 딸들이 자원 부족이 허덕이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와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일지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노조를 만들었다 단체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던 내용 올해 초 보도해드렸는데요. 갈등이 지속되면서 광주 지역 택배노조가 오늘부터 단체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한 택배노조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놓인 택배 상자들을 택배기사가 아닌 긴급 투입된 아르바이트생들이 분류합니다. 같은 시각 택배기사들은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단체 교섭에 응해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대리점주들이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그동안 부당하다고 지적해온 택배 분류 작업을 단체로 중단한 겁니다. 택배업계의 노사 갈등은 올해 초부터였습니다. 노조를 만든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은 임금도 받지 못하는 분류 작업 투입과 표준계약서 없는 현실 등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대리점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CJ 대한통운이 대리점과 택배노조의 갈등을 중재하며 집단 계약 해지 사태는 수습됐지만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대리점주들 때문에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리점주들은 더욱이 택배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에 나섰고 실질적으로 협상을 해야 할 CJ 대한통운도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의 일이라며 대응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주에서도 비슷한 갈등으로 택배노조가 부분 파업에 들어가는 등 갈등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구안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청인 CJ 대한통운과의 단체 교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단체 교섭이 이루어질 때까지 CJ 대한통운 단체 교섭을 요청할 상황입니다. 정부가 택배기사들이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인정했는데도 특수 형태 고용자인 택배기사들은 여전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자, 여러분들 참 택배 편리하죠? 어제 주문하면 오늘 도착하는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요. 자, 이렇게 편리한 택배 속에서 이러한 갈등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자, 세 번째 주제는 뭘까요?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노사 갈등입니다. 노사 갈등. 그렇다면 노사 갈등은 대체 왜 일어날까요? 회사는 어떤 기업이죠? 회사는 바로 노동자들을 통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집단이고요. 노동자는 그런 회사 속에서 일하면서 임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참,
이 두 간의 갈등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여기 해결책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들끼리 갈등이 생기면 어때요? 지나고 나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참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고생했습니다.